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를 이끌고 있다. 이 멘트는 국내 전문가나 팬이 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 북미 스포츠 전 매체 디 애틀레틱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지 포든이 자신의 칼럼에서 이정우를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을 낙관해내도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로 이정우를 언급하면서 이 칭찬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악명 높은 슬로 스타터인 윌리 아다메스가 시즌 초반 타율 2할 1푼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부문에서 메이저리그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는 공격에서 3홈런, 16타점, 3도루를 기록함은 물론 중견수 수비에서도 플러스 선수인 이정우가 이끌고 있다. 자이언츠 클럽하우스의 분위기와 에너지는 지난 몇 년간 최고다. 이러한 무용적 요소들은 그들이 접전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라면서 이정우가 팀을 이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3번을 하고 2년 전에 텍사스를 우승시킨 보치 감독도 이정우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에 극찬을 했습니다. 이정우는 정말 훌륭한 선수다. 매우 뛰어난 타자라고 생각하고 재능 넘치는 중견수의 송구력도 좋다. 정말 좋은 만능 선수이고 지금까지 훌륭한 활약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습니다. LA 에인절스의 워싱턴 감독도 이정우를 극찬했었는데 이젠 이정우의 극찬은 어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4월 27일 경기까지 안타개수 34개로 3할 2푼 7리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1위와 6개 차로 좀 벌어졌는데 안타개수가 최상위권이 되면서 1위와 3개 차이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경기당 1개 이상의 안타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200안타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이정우가 부상당하지 않고 휴식기를 전제해서 150경기 출전에 1.33 안타면 200안타가 현실화됩니다. 실제로 이정우가 KBO 시절에 193안타를 친 적이 있는데 140경기 정도 출전으로 나온 기록이라서 경기당 36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KBO 때보다 살짝 못 미치는 활약을 해도 200안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의 RRG가 200안타를 달성했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정우가 더 잘하게 될지 체력 문제로 뒷심이 떨어질지는 예측 불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정우의 컨택 능력과 성구안으로 봐서는 슬럼프는 안 올 것 같은데 자신의 능력이 통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천재가 노력까지 더하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죠. 이정우는 최근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쉬운 건 3경기 연속 1개의 안타였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샌프란시스코 홈경기인데 기분 좋게 멀티히트 치고 하루 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텍사스의 투수는 우투수 라이터였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된 후에 출전하게 됐는데 이 선수 역시 평균 구속이 97마일에 이르는 강속구 투수입니다. 구속 때문이 아니라 텍사스는 아무리 봐도 투수의 레벨이 샌프란시스코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아쉽게도 디그롬과의 대결은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발 투수는 조던 힉스입니다. 조던 힉스는 평균 자책점이 6점대로 좋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문제는 제구력이 문제입니다. 제구력 문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볼을 남발하는 제구 문제도 있지만 실투성 가운데로 몰리는 제구 문제도 있는데 힉스는 매우 좋은 공을 가지고 있지만 메이저 리거들을 상대로 가운데로 던지면서 두들겨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럴 때 부진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경기 전에 몸을 풀지 말고 그냥 공 30개 정도를 전력 투구하고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회 초에 힉스는 역시나 실점하고 시작합니다. 연속해서 2루타를 맞으면서 1회에만 7명의 타자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장점을 언급한다면 상대 타자를 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깡은 있어 보입니다. 이정우 팬 입장에서 베일에 쌓인 텍사스의 투수는 과연 어떤 투구를 할까요? 우선 부상 전에 2번의 등판에서는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둬서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야스트롬스키는 이 구만에 잘 받아쳤지만 그라운드 아웃이 되었습니다. 강속구 투수라고 했는데 96에서 7마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다메스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중계진은 라이터 투수가 구속이 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정우를 만만하게 볼 투수는 없을 테고 이미 주자까지 있다 보니까 2루타 한 방이면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초구 유인구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역시나 좋은 성구안 능력을 보여줬고 이 구째에 곧바로 반응하면서 제대로 받아쳐서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타구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떨어졌어도 또 2루타였는데
이정우는 무리하지 않았고 1루에 있던 아담에스는 스타트가 좋으면서 3루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라이터는 이정우한테 93마일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0점을 잡아보려고 던진 건데 오히려 제대로 얻어맞으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 볼넷을 허용하면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추격했고 샌프란시스코에게 제대로 기회가 왔습니다. 라이터는 1회부터 40개에 육박하는 공을 던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샌프란시스코가 1점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죠. 3회 말 1대2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아담에스가 또 볼넷으로 출루를 해서 찬스가 왔습니다. 경기를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홈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면 무조건 정우 응원 소리가 터진다는 걸 당연하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라이터는 이정우에게 초구를 제구가 되지 않는 볼을 또 던졌습니다. 이정우는 아직 홈에서 홈런이 없거든요. 이 굿즈에 이정우는 욕심을 내듯이 크게 휘둘렀는데 플라이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가 최근 본인의 힘으로 승리를 장식하진 못했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도 한 방이 나오길 바랬는데 역시 이정우는 본인의 스윙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자이언츠는 4회의 하위 타선에서 한 점을 뽑으면서 2대2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라이터는 4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76개의 공을 던지면서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앞선 두 경기에서도 득점이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슬아슬한데 이번에도 2대2로 아슬아슬하면서 선발 투수를 응원하지 않는 이상 진짜 시청하는 게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에서 좌투수를 상대로 타격을 했는데 코스는 좋았는데 아쉽게도 유격수가 처리하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3타수 1안타, 타율이 3할 2푼 6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멀티히트, 2루타. 샌프란시스코는 7회 말에 야스트롬스키의 안타와 투수의 견제 실패로 2사 3루 찬스가 있었는데 아담에스가 또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이정우는 8회에도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 5경기 연속 안타에만 만족해야 했고 타율은 3할 2푼 4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외야 수비에서 어시스트에 성공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중견수로서 스타트와 빠른 판단으로 3루타를 2번이나 막은 숨은 공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중계진은 이정우가 1루까지 도달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극찬도 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됐냐고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또 9회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정말 연장 갈 분위기여서 이정우가 또 나올 걸 기대했는데 아니 선두타자 라모스가 내야 땅볼을 쳤는데 안타 말고 내야 땅볼이요. 그런데 투수의 송구부터 일루수의 송구까지 망해버리면서 내야 땅볼이 그라운드 홈런 격이 되어버린 이거 뭐라고 부른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거 사회인 야구에서 볼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역전을 했습니다. 다저스가 승리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 2위로 밀려날 뻔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기분 좋게 1위를 지키고 이제 하루 쉬고 샌디에이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정우 다르비슈 맞대결도 기대되죠.